안녕하십니까, 디스형입니다. 오늘은 제법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 로얄 엔필드 정기점검 혹은 초회점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시고 좋은 정보를 주시는 유튜버이셔서 저도 참 좋아하고 재미나게 보는 채널인데, 좀 왜곡된 시선들과 반응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이건 좀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입장에서 혹은 초보 라이더 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메이커가 단순히 까이는 건 저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 물론 저는 초보 라이더는 아니지만 입문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적어주시면 저도 의견들을 참고해서 엔필드 행사나 두가티 행사 등에 갔을 때 적극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는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문자의 입장에서 왜 이런 초회 점검 혹은 정기 점검 보증 수리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니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 채널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꽤나 기변을 자주 하는 편이고, 현재는 두카티 바이크 2대, 로얄 엔필드 바이크 2대, KTM 바이크 1대, 한 대는 곧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혼다 바이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의 경우에 워낙 비싼 녀석이라 그런지 첫 1000km 점검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만, 데스모 점검이라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엄청난 점검이 있죠. 파니갈레의 경우에는 24,000km마다 무조건 두카티에 방문해서 엔진 헤드를 열고 데스모 밸브라는 녀석을 조정을 해야만 하는 점검을 해야 하고, 그와 함께 관련된 소모품을 싹 교환해야 되는데, 관리된 상태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 내외가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관리 안 된 쩔은 경우에 폭탄이라고도 하죠.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니얼 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꼭 한 번은 두카티 센터에 들러서 애니얼 점검을 하면서 엔진오일 교환과 오일 필터 교환을 해야 하고, 그에 맞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총 비용이 애니얼 점검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만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데스모 점검은 6만 킬로라서 정말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6만 킬로 믿고 아무런 정비를 안 한다면 점화 플러그 같은 것들이 쩔어서 붙어버린다던가, 이런 진짜 머리 띵한 경우를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키로수가 많은 차를 사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엔진 부조화가 일어나고 각종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심장이 정말 빨리 뛰죠. 센터나 사설정비소에 들어가서 엔진이 완전 걸레가 되어 있는 차를 구입해 본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문자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두카티는 데스모 점검과 애니얼 점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법 클린한 바이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말 비싼 바이크니까 잘 관리해서 타라잉. 이런 초고 성능 바이크는 관리할 줄 모르면 금방 마탱이가 가니까 라고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파니갈레 역시 보증기간 내에 보증 수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00km 정도 됐었나? 그때 서킷에서 헤드 쪽에 가스켓이 벌어지면서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서킷에서 바로 두카티로 입고하여 보증 수리를 하였고, 너무 쉽게 정비를 마쳤죠. 사실 좀 기다리긴 했지만 때마침 겨울철에 맞물렸고, 다른 바이크를 타면 되니까 보증 수리가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리비가 꽤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두카티를 구입하시려면 꼭 데스모 점검과 센터의 점검 이력을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초기 구매 비용만 보고 덜컥 구매하시면 그런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데스모 점검 때 수리비 폭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보증 수리에 관한 정기 점검을 가급적이면 꼭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히말라얀 450도 1만 킬로 점검을 하였고, 보증이 끝났음에도 로켓 650 역시 서비스 센터까지 가서 돈을 들여가면서 정비한 이유 역시 제가 바이크를 제법 잘 알지만 저 수많은 점검들을 제가 다 정확하게 진단과 확인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제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단과 처치를 믿고 바이크를 관리하는 편입니다. 로켓 650은 1만 킬로 점검에서 꼭 점검해야 하는 밸브 간극 점검 외에 점검 부분이 29가지나 되고, 히말라얀 450은 밸브 간극 점검 외에 30가지나 됩니다.
로얄 엔필드를 3년 이상 타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제 엔진 소리는 왜 이렇죠? 그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로얄 엔필드에서는 밸브 간극 점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점검 대상이며, 물론 각 서비스 센터마다 기술력의 차이가 있으니 여러 유튜버나 엔필드 카페의 정비 후기를 유심히 보시고 그 샵에 어떠한 마인드를 정비를 하는지, 어떠한 차종을 정비하는지 한번 잘 보고 판단하시는 눈과 지식을 겸비하시는 게 여러분의 지갑의 두께를 지키는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저기 센터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입한 KTM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KTM 역시 보증 정책이 있습니다. 800km에서 1300km 이내에 꼭 입고해서 초회 점검을 해야 하고, 오일 교체 및 오일 필터 교환, 그 두 가지를 포함한 20가지 이상의 점검을 받습니다. 금액은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받아야 되는데요. 초회 점검을 받고 나면 RPM 리밋이 풀리며 제 성능을 마음껏 쓸 수가 있죠. 그 이후에는 1만 킬로 내에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면 보증 수리를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혼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혼다 CRF 300L을 사서 보증 점검을 받으려고 무려 3달을 했었는데, 파주 모 혼다 협력점에서 수없이 미루다 사설에서 일단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777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1000km에 예약된 점검을 하려 했으나 혼다에서 일방적으로 4월 기준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지정된 킬로수에서 벗어난 초회 점검 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괜찮습니다. 오일 쿠폰 뭐 그까짓 거 한 번 안 써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전 위에 말했다시피 친구비를 내서라도 보증 기록을 남겨두려고 하는 편이니까 이게 일반 대리점에선 점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점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데, 점검을 받으려면 주말에는 선착순으로 가서 대기해야 되고 새벽 6시에 가야 돼요. 심지어 2번을 가는데 2번 다 마감이 됐습니다. 뭐 제가 한 10시 뭐 그쯤에 갔는데 이미 다 마감이 됐더라고요. 예약 따윈 받아주지도 않고 일단 와서 대기해라, 기다려라 하는 형태의 AS 정책에 너무 짜증이 났기도 했지만, 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때마침 알 수 없이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이 나왔고, 수많은 이들이 이거 왜 방전처럼 이그니션 자체도 안 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이크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점검을 했는데도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서비스 센터에 사비를 들여서 캐리어로 보냈더니 본인도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모른대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CRF를 판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고장이 발생하면 정말 정 떨어져서 바이크를 믿을 수 없기도 하고 미련 없이 팔아버리는 편입니다. 물론 그 핑계로 바이크를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지만요. 잡설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잘 알고 평상시 환자와 같이 서스펜션에 누유가 있는지, 스포크 휠 어디 부분에 살이 텐션이 풀렸는지 점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정기점검 자체가 비용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문자들이 저 30가지가 넘는 점검을 얼마나 자주 하겠습니까? 그리고 샵에 방문하셔서 플러그 뽑아서 간극 재는 오너가 주변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단순한 점검조차 안 해서 터지는 R6와 S1000RR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치고 누가 여러분의 기술에 대한 행동에 관한 금액을 공짜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고 싶겠습니다만 누가 봐주고 싶겠어요. 물론 해주면 감사하죠.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런 것들을 봐주는 샵들을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만, 정기점검은 입문자들에겐 정말 편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주는 것이고, 보증기간 내 수리를 받으려면 메이커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새끼 메이커 존나 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유튜버님 댓글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 메이커가 너무 망가져 있는 게 속상해서 저도 제 입장에서 한번 짓거려 봤습니다. 저는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기술료에 대한 지불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저 역시 초회 점검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엔진 오일 갈고 오일 필터 갈고 그에 관한 공임을 당연히 청구되는 게 맞는 건데, 초회 점검에서 점검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셉터 초회 점검을 받았을 때 아마 17만원 정도 줬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지금은 어떤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불만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각자의 주머니와 환경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점검에 관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만 정기점검에 관한 친구비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 메이커 행사 갔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너무 믿진 마십시오. 제가 짓는다고 멍멍하고 짓는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럼 시즌 준비 잘하시고 보다 더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